자, 기술적으로 한번 종목군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볼게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아주 이제 이쁜 그림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나 할 때 이제 뭐 로그 차트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랬고, 다음 주에 거래가 또 터지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거래가 또 터지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누적 수급도 일부 있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HMM처럼 누적 수급을 보고 뭐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미포조선에 공매도가 들어올 겁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휘청거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공매도가 그 정도의 영향이 아니라니까. 수급 논리에 완전한 공매도 이외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서 조정을 받는 거지, 거기에 공매도가 조금 더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실적 개선은 있죠.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났고 내년에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지금 주가는 반영이 되고도 넘쳤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들어온 공매도가 옵니다 이렇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해? 가져갔더니 더 오르더라. 그럼 얘에 대한 자신감이 월등하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수익을 제대로 냈기 때문에 5일 전 이탈되면 나는 손절할 거야, 차익 실현할 거야, 이런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건 안 돼. 윤정두가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다, 그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모든 것이 기준만 명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IT를 갖고 있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 어딥니까? 여기가 이탈되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역으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간이 윤정두가 똘똘하니까 거기서 다 팔아야지, 하한가 나와야죠.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소형주는 그렇게 나와버리죠. 순식간에 그냥 막 10% 20% 하한가 막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현대미포조선의 우리의 기준이면 저 윗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갭상승 나오면 다시 편입. 근데 하루에 거래 대금이 원활치 못하면은 못 들어간다. 하루에 거래량이 100만 주야. 100만 주면은 700억 푼이 안 터졌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나는 개별 매매를 하겠다? 그럼 그 다음 날에 들어가서 변동성 이용해서 꼬리 거의 안 달렸으니까 들고 갈래? 오케이. 그 다음 날은요. 여기서 만약에 전날 전량 차익 실현해서 장중에 꼬리가 달려서 5분봉에 그럼 갭상승에 따라 붙고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여유로우면.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기준을 뭘로 잡을까 인가,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의 기준입니다. 프로그램 매도야. 야, 이거 프로그램 매도하는데 올라가네. 그럼 누군가는 산다는 건데, 개인이 사 제껴서 들어올린다, 그거는 우리가 봤잖아요. HMM도 주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려요? 개인이 막 10,000주 20,000주 사서 올려요? 아니지. 기름을 끼얹죠. 누가? UBS든 한투가 계속 막 2호가 3호가씩 잡아버려. 혹은 20만 주 30만 주 쌓여있는 거 막 10만 주 20만 주씩 잡아버려. 유튜브 한번 얼결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실시간 중계하면서 저거 잡아먹을 것 같은데 보셨죠? 야, 어떤 놈이 20만 주 잡아갔어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떠들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개인이야? 대형주 기준에서? HMM 보셨잖아요. 그 개인이 잡아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프로그램 연동돼 있죠.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들어간다? 그러면 개장 초에 강세다? 강세 속에 미끄러지지 않더라. 예를 들면 5분봉이야. 깔끔하게만 움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역을 얘는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벗어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들어가서 개장 초에 따라붙어서 꼬리 달릴 때 아주 매매 좋으신 분들이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건 뭐예요? 5MA 20MA 거래량 여기, 겨우 여기. 그것도 억지 써서 여기. 여기보다 거래가 좀 더 터져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앞전 고점 넘기는 여기.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요만큼 또 자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10% 다 먹었다 이게 아니야. 그거는 막연하게 들어가서 먹은 거지. 아, 얘가 실적이 좋아서, 아이 뻥치지 말라고 그래. 다들 보니까 실적이 개판인데 이걸 실적이 좋다라고는 안 되죠.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해야지. 그게 명분이다라고 표현해야지.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건 억지를 부리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을 실패가 됐을 때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버팅길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등골이 오싹하는 경우는 뭡니까? 대부분이 의약품 잘못 들어갔는데 이거 깨지기 시작하면 이거 매출 몇백억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팔기도 뭐하고 안 팔기도 뭐하고.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은 실적에 모멘텀은 있는데 저평가는 아니구나. 일단 오케이. 두 번째 기준에서는 누군가가 땡겨줘야 되는데 그 땡기는 게 HMM이나 어제 LG화학처럼 누군가 땡기는 게 눈으로 보여.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이거 완전히 땡큐해.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프로그램도 매도야. 이거 누가 사는지 주력 창구도 안 보여. 근데 주가는 강해. 그리고 개장초에 따라 붙었어. 꼬리가 달려. 얼른 섹션해서 돌려. 얼른 또 따라 붙었어. 그럼 다른 종목 하나도 못 보는 거 오늘은. 그리고 지금은 다 차익 실현하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물량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은 분봉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추세 매매할 거야. 윗꼬리 달려든 안 팔아. 그럼 정확히 5일선이 이탈되면 판다라든가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5일선 이탈되는 날 이런 날 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타는 날 사고. 이론적으로 아주 쉽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이럴 때 무서운 거예요. 왜? 계속 홍보잖아. 그럼 하나를 더 배워서 거래량이 수반될 때 변동성이 나오는구나 해서 거래량이 없으면 이럴 때 일단 팔고 거래량 터지는 날 다시 보자 이래야 되는데 한번 내가 들어가서 묶여버리면 자르지도 않고 주력이면 상관없다니까요. 펀더멘탈을 믿고 들어가니까. 비주력에서는. 그럼 비주력에서 기술적 분석을 더 따진다는 거죠. 주력을 기술적 분석 아무리 하면 뭐예요? 윤정도 결론은 과도합니다. 돌릴 겁니다. 가져갑니다. 왜? 펀더멘탈을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니까. 근데 그게 저평가 상태가 아닌 종목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 종목도 사실은 거래량 없으면 잘라드리는 게 맞아요. 안 잘라드리고 하다가 밀려 떨어진 종목이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작년에도 중소형주급에서. 자, 그래서 우리 종목 자체를 기술적으로 주력주를 봅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일봉상으로는 뭐예요? 이평선 이탈됐네요. 정리죠. 거래량 거래대금 제한적이네요. 정리죠. 근데 대형주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5MA, 20MA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합니다. 소형주처럼 비이성적인 회전율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돼 있고 주봉 월봉상의 흐름에서 주봉에서 이탈됐어요. 누가 그런 걸 알려줬냐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습득한 거야. 그 윤정두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적 분석을 해서 삼성전기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기술적으로 개판이네요. 파세요 이래요? 애널리스트가?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20일 2평이 주봉상에 20일 2평 5일 2평이 이탈됐다고 해서 외국인기관이 여기서 지금 두들겨 패서 하한가 나오나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대형주의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진입하는 시점에 5MA, 20MA 거래량을 터뜨려 주느냐. 또 LG화학처럼 초대량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반전의 흐름이 나오느냐.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는 기본 거래량 맞춰놨어요. 말 그대로 다음 주부터 대형주들을 이렇게 추풍낙엽으로 만들어놨으니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해야지 하면서 공매도 없어서 펀더멘탈 대비 쭉쭉쭉 뻗어 올라온 쪽에 열심히 두들겨 패.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범위에서는 공매도가 있거나 없거나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겠죠. 수급이. 지금까지 놀고 밖에서 놀던 수급이 이제는 제대로 된 종목으로 가자. 공매도 두들겨 맞을 종목은 일단 공매도 때리고 그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뭘 매수해? 대형주, 우량주, 실적되는 종목 매수. 그러고 나서 게임스탑 일로 와봐. 너 공매도. 이게 정상 수순이 되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런 게. 월봉상으로 이탈돼서 매도. 기울기가 살아있는데 다시 올라타서 여기서 매수. 굉장히 기계적으로. 근데 이런 때는 그럼 매일 매수 매도해야 돼. 그래서 한 가지 더 배우는 게 거래량의 기준.
근데 그 거래량이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대형주 기준에서는 하루에 뭐 1% 전후, 2% 전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1% 팔고 1% 사고 그것도 무리수죠. 그렇다면 펀더멘털적으로 주요 업종군이 맞고 시세가 나올 자리라면은 편입의 기준 유지. 그게 포트폴리오의 구성.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죠 지금. 무지 과도하죠. 아, 나 21선 이탈됐으니까 정리할래.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있다면 명확하게 지키시고 그대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정리했다가 나 내일 이 돌려질 때 들어갈 거야. 그거는 이제 개별 기준에서 그런 기준점을 윤정수 때문에 지키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지키실 분들은 지키셔서 대처하실 수 있으면 대처하시는 게 가장 옳아요. 그게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자의 기준인데 그럼 윤정두가 전체적으로 매도.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라 그럼 전체 저는 아우러서 간단 말이에요. 아우러서 가고 나머지 장중에 들으실 수 있고 같이 움직이실 수 있고 같이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그 기준에서 전략을 잡아드리잖아요. 어떻게 지금처럼 원래 맨날 배웠던 것처럼 거래량 없고 추천거리면 그럼 매도했다가 재편이 맞으십시오. 에이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안 되시기 때문에 같이 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같이 가시자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는 실질 자산이 들어가 있고 자산이 지금 손실이 나 계시기 때문에 더 버겁습니다만 저도 사실상 최대한의 기준을 잘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5월달 기준에서 어찌됐건 추세 부분을 돌려놓는 흐름. 응? 누가 말해도 그냥 점진적으로 3개월 동안 장대 양봉 내주고 3개월 조정받았는데 그 양봉 하나를 안 깨고 내려와. 뭐 하나 딱 깼어. 여기서 더 밀린다 해도 얘가 밀려서 내려갈 정도면 어떻게 된다? 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다. 그럼 어떤 종목도 못 올라요. 물기신 작전 쓰자는 게 아니라 얘들이 실적 보셨잖아. 이런 애들이 못 가고 시가총 비중이 이제 35%로 줄었어요. 37, 38까지 올라왔다가 이런 애들이 못 가면 시장이 어떻게 가? 그죠? 지금은 어찌 보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한 기회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주식 문난님께서 LG이노텍 1조 나온다면서 시총 4.7조일 수도 있겠네요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전환 물량 인가 1조 나온다면서 LG이노텍이 약 1조 원이 나온 그 무슨 얘기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 뭐 어떤 뉴스가 떠 있나요? 시가총액 4조 7천억 LG이노텍 1조 나온다면서 무슨 얘기인지 죄송한데 어떤 실적이 1조 실적이 1조 실적이 1조가 나온다. 이거 매출이 1조인가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1조. 그러면 이제 우리가 PER은 순이익으로 따집니다. PER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PER이 5,800억에 예를 들면 올해 기준에서만 그러면 PER이 지금 10배가 안 나와요. 기술주가 10배가 안 나와. 웃기지도 않는 PER인 거죠, 사실은. 다만 이제 애플의 기침에 또 삼성전자 쪽에 이런 쪽에 이제 1차 벤더로서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LG 인노텍 규모를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1차 벤더기 때문에 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로 따지면 현대차처럼 완성차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이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죠. 애플의 전략, 정책, 또 LG전자의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발을 뺀 부분. 거기에 이제 삼성 쪽하고 이제 또 미팅이 있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앞으로 이제 성장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적 범위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에요. 기술주의 PBR 2배, 2배 뭐 이 정도 수준은 고평가로 논하기가 참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분기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HMM의 경우에
1분기 실적을 2조 3천억까지 보고 있어요. 올해 실적을 2조 3천억 보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넘길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1분기에 집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G노텍도 사실은 원래로 따지면 이제 그렇죠. 4개 분기를 곱해줘서 1조 3천억 넘기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 업황에 호조세도 있었고 뭐 혹은 뭐 수요가 1분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업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300억이 1분기에 나왔더라도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대한 IR,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에 이제 의견들을 애널리스트가 직접 질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널리스트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뭐 회사보다 이쪽이 애널리스트가 더 잘 아니에요. 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회사가 실적 발표하는 때 컨퍼런스 콜을 하면은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질의응답을 하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근데 LG노텍이 예전에 뭐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 두들겨 맞았냐면은 애플에서 LG노텍에 증서를 내줘요. 증서 자금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지. 와, 초대박이다 해서 주가가 막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적이 나올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애플하고 이제 판매 단가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들겨 맞았죠. 또 죽어라고 차익 실현 막 터져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잘하는 거는 기업 내부에서 잘 알지만 그거를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비밀 협약도 있고 또 자기들의 고정 판매처에 판매 단가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픈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들은 IR 자료와 그 다음에 업황의 자료와 이런 걸 다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단 키트야. 진단 키트라고 한다면 그 진단 키트가 어느 지역에서 관세청 자료가 쫙 나와. 분기별로 또 월별로 4월 15일 뭐 5월 15일 15일 날마다 나와요. 수출 동향이. 그럼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수출이 잘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하죠. 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추정을 잡아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시젠 물량인 것 같은데 수젠텍 물량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측 범위를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감춰져 있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들여다봐서 이제 기준을 잡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이제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부분이 굉장히 1분기에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반기도 좋을 거다. 근데 비수기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3,468억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나올 거냐. 그죠? 그렇게 해서 뭐 하반기에 신모델을 출시 준비하기 위해서 구모델을 재고 조정과 라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비수기다부터 해서 그죠? 2분기는 비수기다. 3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간 단위에 일단 컨센서스는 9천억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IT 쪽이나 자동차 쪽은 사실상 펀더멘털은 대부분이 나와 있는 실적도 긍정적이고 전망치도 사실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마무리를 해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대차 또 기아, 모비스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소형주의 펀더멘탈이 일단 없고 기술적으로만 의존해야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나는 마지노선을 여기를 정할 거야 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랫번에 장악형이 뜬 자리에 저점이 이탈돼서 난 정리할 거야. 그거는 이제 사실은 소형주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나가 보고 있는 자리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저점이 이탈돼서 예를 들면 정리할 거야. 정리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 알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 30%인데 외국인이 죽어라고 그러면 팔아야지. 하루에 막 200만 주씩 팔아야죠. 1%씩. 안 팔잖아. 1%씩 막 팔아야지. 안 팔잖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기준점이 설정되는 거고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있는 쪽에 매수와 매도 범위를 기준을 일정 잡아서 활용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좀 맹신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만 오히려 남들은
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돈이 있으면 여기서는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편입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자리인데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것이 가격 메릿이 부각되는 경우와 추세가 전환될 때의 경우 두 가지를 기준 잡아서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가격 메릿이 부각되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급락, 예? 분위기. 시장은 솔직히 돌 빠져 있는데 0.8 빠져 있는데 얘네들은 죽어라고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메릿, 그 기준이 있고, 어제처럼 LG와 강세를 떼서 강세 속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고, 근데 소형주는 다르다는 거죠. 소형주는 강세를 뗐을 때 아주 강하게 따라붙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자리에서는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펀드멘탈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낙폭과대로 들어가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받고 돌린다. 이게 소형주다. 그러면 낙폭과대주의 지지를 받고 돌리는 이런 데서 막 따라붙어서 큰 수익을 내보려고 하죠.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또 빨리빨리 잘 잘라내면 모를까. 그래서 대형주의 기준은 첫 번째로는 펀드멘탈 기준으로 보시고, 실적을 보시고, 수급. 요즘에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도 지금 남아있는 누적 수급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종목과는 다르다. 예. 그래서 많이 버거우신 상태인데, 하여간에 4월 말 5월 초 말씀드렸는데 5월 초순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의 흐름도 진짜 말 그대로 요따구다 라고 하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주식을 완전히 접을지. 아니 시장 깨지는데 무슨 뭐 주식 접어야죠. 뭐 시장 깨지는데 용가리 통뼈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려요. 희한하게. 삼성전자가 안 밀려서 그래. 사실은 24%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보합이다 보니 지금 550개 종목 밀리고 314개 종목이 오르는데, 그 오르는 종목의 흐름이 어때요? 은행하고 증권에 국한돼 있어요. 오르는 종목만 사면 되잖아요. 그것도 맞죠. 운수창구 누가 오늘 대한해운 그잖아요. 거의 없어요. 다 깨져. 개인들이 좋아했던 업종도 다 깨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 이제 뭐 탄력받고 하지만, 그죠?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준에서의 이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버거우시더라도 거의 뭐 마지막 자락으로,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놓여진 마지막 자락으로 인식하시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기준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그러면 요거 이제 끝내놓고 좀 이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